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군입니다. 현재 8월 29일 일요일 오전 12시 38분이고요. 이제 약 1시간 후에 리버풀과 첼시 21-22 시즌 EPL 3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전이니까 당연히 선수 라인업 나왔겠죠. 함께 리버풀 선발 라인업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송 골키퍼 당연하게도 나왔습니다. 포백에 알렉산더 아놀드, 조엘 마팁, 버질 반다이크, 그리고 앤드류 로버슨이 부상에서 복귀, 이번 시즌 첫 경기 출장하게 됐습니다. 미드필더입니다. 파비뉴, 핸더슨, 그리고 하비 엘리엇이 선발이고요. 3톱, 사디오 마네,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호베르토 피르미누로 마누라 라인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로 가동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눈여겨볼 것은 역시나 하비 엘리엇의 선발입니다. 지금 두 경기 연속 지난 번리전에 이어서 하비 엘리엇이 또다시 선발로 나오게 됐는데요. 되게 조커픽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드디어 이번 경기에서 흔히 말하던 전설의 1군 현재 스쿼드에서 티아고까지 중원에 엘리엇 대신 티아고까지 포함된 전설의 1군이 드디어 가동되겠구나 싶었었는데 갑자기 엘리엇이 선발로 나왔어요. 지난 경기에서 그리고 또 훈련에서 감독님이 굉장히 엘리엇을 좋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티아고는 조금 나이도 있고 또 EPL의 적응을 아직은 좀 한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압박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엘리엇을 기용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뭔가 첼시 맞춤 전술로 엘리엇을 위주로 하는 뭔가 새로운 전술을 좀 들고 왔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또 봐야 될 것은 반다이크와 루카쿠 과연 누가 승리를 할 것인지가 바로 이번 경기 포인트겠죠. 뭐 비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다이크가 복귀를 했고 루카쿠 역시 EPL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현재 루카쿠가 인테르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루카쿠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반다이크, 뭐 후벤 디아즈 이런 선수들 말고는 글쎄요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반다이크가 EPL 3라운드부터 루카쿠를 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또 이런 싸움이 경합이 이뤄질지 또 결과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요. 두 명장 유르겐 클롭과 토마스 투헬이라는 독일인 두 명장 간의 맞대결이 아주 빠르게 좀 성사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또 경기가 이루어질지는 좀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첼시의 코너입니다. 두 번째 코너고요, 경기. 루카쿠가 키퍼 쪽에 붙어 있는데, 하베르츠의 득점입니다. 리버풀이 지나치게 박스 안쪽에서 알리송을 견제하던 리디거와 루카쿠를 많이 의식을 해서 지금 하베르츠의 움직임을 아무도 방해하거나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베르츠가 잘 갖다 댔네요 머리. 아이고, 일단 아스필리쿠에타랑 반다이크랑 경합이 아주 헤더. 일단 마팁이 살려냈는데 마팁 골대. 핸들이죠. VAR 아마 볼 것 같은데 앤서니 테일러 이걸 못 봤나요? 자, 일단 허벅지 먼저 터치가 된 뒤에 팔에 맞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팔이 같이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이걸 핸드볼로 볼 수 있느냐, 팔이 살짝 부자연스럽게 보이긴 했거든요. 과연 이걸 VAR실에서는 핸드볼로 볼지 안 볼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온필드 봅니다. 앤서니 테일러. 자, 빠르게 보고 찍었습니다. 앤서니 테일러 PK 찍었어요. 퇴장까지 나옵니다. 리스 제임스. 자, 키커는 역시 모하메드 살라.
들어갑니다. 모하메드 살라. 자, 지금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네, 전반전 끝이 났습니다. 역시 리버풀과 첼시 경기는 거의 요 근래 들어서 무리뉴가 경질된 이후부터는 되게 재밌어요. 콘테, 사리, 램파드, 지금 이제 투엘까지 오면서 리버풀과 첼시가 만나면 항상 명경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도 아주 재밌게 흘러갔습니다. 전반전의 전방적인 양상은 리버풀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압박하면서 흐름을 끌고 갔어요. 하지만 첼시가 세트피스 한 방으로 첼시가 좀 더 주도하면서 흐름을 좀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잘 하다가 전반 막판에 세트피스에서 대형 사고가 지금 터졌죠. 리스 제임스가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고, 또 PK까지 찍히면서 살라가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1대1로 일단 전반전 맞췄는데, 문제는 이제 후반전이 되겠죠. 투엘 감독이 이제 10명의 선수들을 데리고 어떻게 리버풀의 11명을 상대할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리버풀이 되게 압박을 강하게 걸고 있기 때문에 선수 한 명 한 명이 되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선수 한 명이 없다? 이거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머리 앓는, 이번 시즌 벌써부터 하나의 좀 큰 난제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엘 감독이 어떻게 또 이거를 대응을 해낼지가 궁금한데요. 워낙 지금 전반 막판에 이런 대형 사고가 터져가지고 잊고 넘어갈 뻔했는데, 오늘 경기 또 리버풀에게는 하비 엘리엇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왜 유르겐 클롭 감독이 하비 엘리엇을 티아고 알칸타라 대신에 선발로 내세웠는지 현재까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엇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찾아 들어간다기보다는 위치 선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볼을 돌리는 데 있어서의 간결함, 이런 부분에서 엘리엇이 지금 형아들이랑 비교해서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로 잘 해주고 있고, 의외로 피지컬에서도 쉽게 밀리진 않고 있거든요, 엘리엇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엇의 선발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다. 또 압박에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주면서 첼시가 기본적으로 좀 자기들이 원하는 전개를 하지 못하도록 잘 제지를 해주고 있고요. 또 반다이크와 루카쿠, 현재까지는 반다이크가 압승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루카쿠의 존재감을 많이 지워놓고 있어요. 루카쿠와 마팁의 싸움에서는 루카쿠가 좀 더 잘하고 있지만, 루카쿠와 반다이크에서는 반다이크가 자기가 왜 2019년 발롱도르 포디움에 이름을 올렸었는지, 왜 발롱도르 2위였었는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장기 부상으로 빠졌어도 반다이크는 반다이크다, 난 나야, 이걸 딱 보여주듯이 피지컬, 기술적인 부분 무엇 하나도 지금 루카쿠에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루카쿠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루카쿠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후반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이제 한번 후반전 경기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후반전 시작하는데요. 지금 교체가 첼시는 2장을 썼습니다. 카야 베르츠가 나가고 티아고 실바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은글로 캉테가 나가고 지금 마테오 코바치치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리버풀이 중거리 계속 나와요. 리버풀. 자, 술적 열세이긴 하지만 리버풀이 박스 안에서 뭔가 이런 거는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티아고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티아고 준비하죠. 지금 뭔가 마땅히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점에서, 네, 리버풀과 첼시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경기 결과는 1대1로 결국에는 이제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경기 전반전과 후반전의 상황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때 리스 제임스가 핸드볼 파울로 완벽한, 그러니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저지했다라는 사유로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고요. PK까지 내주면서 리버풀에게 동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1대1이었고, 후반전이 시작할 때는 게다가 첼시는 한 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수비적인 모습을 보였죠. 티아고 실바를 투입하면서 3백을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달리 봤을 때는 전반전은 사실 뭐 물론 첼시도 득점을 하긴 했으나 좀 더 리버풀 쪽이 점유를 하고 리버풀 쪽이 좀 주도를 하는 그런 경기가 펼쳐졌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적인 부분 때문에 리버풀이 계속 점유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투엘 감독이 하고자 하는 대로 진행이 됐던 그런 후반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버풀이 후반전에 어느 정도 라인을 내리고 좀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던 첼시를 상대로 왜 이렇게 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측면 돌파가 너무 안 됐어요. 살라도 그렇고 마네도 그렇고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아놀드라든지 로버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크로스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뭐 아놀드와 로버슨의 크로스가 좋다고는 해도 내려앉아서 이런 여러 가지 수비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첼시 3백을 상대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또 이제 리버풀엔 장신의 선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크로스 공격도 통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따로 교체 카드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벤치에 뭐 미나미노, 체인벌린 이런 선수 있었는데 이런 선수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뭐 결과가 바뀌었을 것 같진 않죠. 그렇게 크게 믿음이 가는 그런 벤치 자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좀 메인 포인트였던 반다이크와 루카쿠의 대결, 사실 한 명이 퇴장당해서 첼시가 후반전에는 본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후반전 다 합쳐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반전만 봤을 때는 사실 반다이크가 루카쿠를 상대로 너무 잘했다. 한 차례 반다이크가 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죠. 루카쿠를 막다가.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주심에 따라서는 파울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앤서니 테일러가 워낙 관대하게 이번 경기를 봤기 때문에 주심에 따라서는 파울을 볼 수도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 외의 장면에서는 뭐 반다이크가 너무나도 쉽게 루카쿠를 막아냈기 때문에 전반전만 봤을 때는 반다이크의 뭐 압승이다, 감히 압승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하비 엘리엇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좀 깜짝 선발이었잖아요. 전반전과 후반전의 평가를 좀 달리할 수 있겠네요. 전반전은 아무래도 11대 11의 싸움이다 보니까 첼시도 라인을 올려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엘리엇이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친구가 얼마나 클롭의 전술에 잘 녹아들고 있느냐를 위주로 좀 평가를 했어요.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평가에서 말했듯이 이 친구 정말 압박 잘한다, 정말 클롭이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인다, 왜 선발했는지 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후반전에는 첼시가 내려앉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나왔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엘리엇이 그동안 좀 경기에 나와서 보여줬었던 그런 창의적인 패스들, 기회 창출 능력들,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었고, 좀 그것이 이제 주요 평가 포인트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많이 경기장을 보는 시야가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동나이대 선수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뛰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나이 상관하지 않고 일반적인 축구 선수라고만 봤을 때 그런 기회 창출 능력에 있어서는 아직은 시야가 좁다. 좀 더 경험을 쌓으면서 시야를 좀 넓혀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타가 전반 막판에 피르미누와 교체가 됐는데요. 얘기에 따르면 피르미누가 햄스트링
부상에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A매치는 못 뛸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리즈전도 좀 쉽지 않을 거라 보이고 9월 중순에서 말쯤에 복귀를 좀 목표로 치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르미누가 빠지면 공격수가 없죠. 이제 교체 자원에는 믿을 만한 공격수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 경기 결과가 1대1이잖아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사실 한 명 빠진 첼시를 상대했던 거고 안필드 경기였기 때문에 승리를 하지 못해서 아쉬운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냥 감독 간의 이런 대결, 이제 주목을 받았던 두 명장 간의 대결은 전반전은 클롭의 승리, 후반전은 좀 투엘의 승리로 보여지면서 경기 결과처럼 서로 1대1로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첼시전과 리버풀과 첼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A매치 휴식기 아닌 휴식기 보내고요. 다음 리즈전으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